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필기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6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정전 작업 시 작업 중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별표 2개입니다. 우리가 정전 작업하기 전의 조치사항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은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 작업은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이나 보수하는 작업이죠. 전원을 차단하고요. 행여나 전원이 전기가 들어올 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단로기를 개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나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나 단로기에 잠금 장치를 하고요. 꼬리표, 보수 중이다 라는 꼬리표 부착합니다.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완전히 흘려보냅니다. 방전시켰다면 검전기를 이용해서 충전되었는지 또는 정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으로 오통전이죠. 유도 전류나 잘못해서 전기가 들어올 때 그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단락 접지를 실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전 작업 시 조치 사항입니다. 그죠?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검전기에 의한 그런데 이거는 작업 전의 조치고요. 작업하는 중의 조치 사항을 물었네요. 작업하는 중에는 뭐 해야 될까요?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요거는 작업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작업하는 중에는 개폐기를 개방하지 않도록 개폐기 관리해야 되고요. 잔류전화 방전, 요것도 작업 전이죠. 단락 접지도 작업 전이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 작업 중의 조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정전 작업 중의 조치 사항, 그죠? 작업 중에는 작업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해야 되고요. 단락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개폐기 아까 우리 잠궈놨잖아요. 관리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근접 활선, 주변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있다면 방호해야 합니다. 그죠? 두 개 비교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자동 전격 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 방호 장치였다. 그죠? 교류 아크 용접기였는데요. 용접이 다 끝나서 전원을 차단한 게 아니고요. 용접을 하다 잠시 중단했습니다. 얼마 만에? 1초 내에요. 용접기 2차 측이라 그랬죠. 그죠? 홀더나 어스선에 흐르는 용접하지 않는 무부하 전압을 얼마로 내려준다? 25V. 왜냐하면 용접이라는 건 금속과 상시 접촉하기 때문에 이종 장소입니다. 허용 접촉 전압이 25V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무부하 시의 전력 손실을 줄인다.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저하시킨다. 용접할 때만 용접기 주회로를 개로시킨다. 아니죠, 그죠? 용접을 잠시 중단하고 1초 안에요. 그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내려주는 거죠. 교류아크 용접기 안전장치로서 용접기 1차나 2차 측에 부착한다.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인체 전기 저항 R을 1000ohm이라고 할 때요. 위험한 게 에너지 최저는 얼마입니까? 아예 계산하지 않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500ohm일 때 에너지가 13.61줄입니다. 근데 에너지하고 저항은 비례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500ohm이 1000ohm이 되었잖아요. 2배잖아요. 그럼 에너지도 2배가 된다 그랬죠. 27.22.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4번 삼각형입니다. 그죠? 이런 것까지는 공식도요, 실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답만 체크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전기 화재가 발생되는 비중이 가장 큰 발화원은, 자, 파란색 별표 달겠습니다. 자, 과거 기출에는요, 전기 화재의 발화원으로 가장 큰 원인이 이동하는 전열기였습니다. 전열기는 전기가 열을 내는 기구인데요. 전기 난로 이런 거였죠. 그죠? 근데 요거는 항상 일정하진 않겠죠. 이제 사용에 따라서 이제 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단이 정답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이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최종 정답 발표했기 때문에 답을 수정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화재가 발생되는 비중이 제일 큰 건
전기 배선과 배선 기구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체크하시고 기억하세요. 자,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가 나왔다. 그죠? 접속되어 있는 전로에서 정전 작업을 할 때 다른 정전 작업과 달리 주의 깊게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는 굉장히 큰 전기가 있기 때문에요. 잔류전화 방전을 해도 남아있는 전기가 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류전화 방전을 신경 써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7번.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기기기나 설비의 위험한 부분에 위험 표시를 하고요. 전기설비의 누전 차단기,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요. 전기기기의 정격을 표시한다고 이게 위험을 없애는 건 아니죠. 무자격자는 전기기계 기구의 정기적인 접촉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넘어갑니다. 전기기기 방폭의 기본 개념이 아닌 것은 방폭 구조는 폭발 방지 구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방폭적 격리가 있었죠. 요거는 용기에 넣는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용기에 넣어서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는 내압. 용기에 그죠? 넣어서 질소 가스를 꽉 채우는 압력. 절연율을 채운 유입. 요 세 가지가 용기에 넣는 거죠. 방폭적 격리 맞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장소보다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전기 설비에 안전도를 올려놓습니다. 안전도 증강이죠. 안전증 방폭 구조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점화되지 않는 안전한 전기를 쓰는 거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아닌 건 4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번. 네. 삼각형 파란색 그죠?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실기까지 영향이 없는 계산 문제 되겠습니다. 70번 다음 중 불꽃이죠. 스파크 그죠? 방전의 발생 시에 공기 중에 생성되는 것은 코로나 방전 결과 공기 중에 오존이죠. O3가 생성된다. 많이 나왔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1번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선 전기설비 전원을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감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몸과 충전부가 접촉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부에 감전되어 있으면 몸이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곧바로 이탈시키는 거 안 되죠. 자, 감전된 전기가 나한테 흐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연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제 이 감전된 사람을 건드려야 되고요. 절연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고 구원하는 거 좋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2번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샤워실이 있는 욕실에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욕실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설치되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는 했습니다. 73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인체 저항을 500ohm이라 할 때 단상 440V 회로에서 누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감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는 그랬죠. 그죠? 감전을 방지하는 누전 차단기는요.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에서 작동해야 되고요.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다. 요거는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죠. 그죠? 자, 요거는 일반적인 장소인데요. 위에는 감전을 방지하는 누전 차단기인데요. 이렇게 욕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기계를 사용할 때입니다. 콘센트는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을 시설해야 되고요. 이때는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로 작동하고 0.03초 이하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번. 접지 종류와 목적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개통접지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지락검출용 접지는 지락검출용은 차단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기능용 접지는 피레기 등의 기능 손상이 아니고요. 기능용 접지는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전자기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등전이 접지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시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 맞습니다. 75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방폭기기에서요, 일반 요구사항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폭기기 설치 시의 표준 환경 조건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요 규정이다라고 지금 제시하고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온도는 영하 20에서 60도씨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80에서 110kPa 맞고요. 그 다음에 산소 함유율이 21 볼륨 퍼센트 나왔어요. 요거 맞죠? 근데 현재 여기서는 습도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6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감도 전류에서 동작 시간이 가장 짧은 누전 차단기는 시연형, 지연형은 조금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반한시형, 고속형, 감전보호형. 제일 빠른 게 고속이죠. 그래서 답은 제일 빠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번 넘어가겠습니다. 76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답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체크했나요? 자, 76번 다시 한번 볼게요. 동작 시간이 가장 짧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고속형이 있죠. 전격감도 전류에서 0.1초고요. 시연형, 지연형도 전격감도 전류 0.1초에서 2초 이내입니다. 반한시형, 그 다음에 중감도형도 있는데요. 근데 요거보다 더 빠른 게 뭐였냐면 아까 감전보호용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자, 감전을 방지하는 건 30mA 이하에서 0.03초죠. 고속력이 0.1초니까 이게 더 빠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얘가 달리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몇 번까지 체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7번 문제네요. 방폭, 구분 중에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상태에서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이상 상태에서만 가스 폭발이 우려되네요. 그죠? 몇 종입니까? 2종 장소가 되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 그죠? 그래서 해설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기술 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게 교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류보다 교류 저압의 범위가 낮다 그랬죠. 교류는 저압이 600V 이하, 직류는 750 이하입니다. 특고압은 둘 다 7000초가니까요. 요 중간이 고압이 됩니다. 교류는 600초가 7000 이하, 직류는 750초가 7000 이하. 요 시작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높은 건 안 그래도 높으니까 이건 빼자 초가고요. 낮은 건 안 그래도 낮으니까 이건 넣어주자 이하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어디 있습니까? 특고압은 7000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전기나 화학에서는 요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피레기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피레기는 직렬캣과 특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건 현재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내압은 견딜 내자의 폭발 압력입니다.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뎌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게 화염이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내부에서 폭발한 경우에 압력에 견딘다. 맞죠? 외함의 표면 온도가 외부 폭발성 가스를 점화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안에서 폭발이 있어도요.
표면 온도가 너무 많이 안 올라가서 주변 폭발성 가스에 불이 안 붙게 하는 거 맞는데 습기 침투에 대한 기능은 없죠. 그래서 현재 80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81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또는 가스에 의한 화재를 경보하는 기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자주 안 나왔지만요. 자, 자동 화재 감지기, 축전지 설비는 예비용 예비 전력에 해당되겠죠. 자동 화재 수신기, 불이 났을 때 수신기 알려주는 겁니다. 왕강기는 피난 기구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화학설비나 부속설비 종류 중에서 화학설비가 아니고요. 화학설비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자,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같은 열교환기, 기계잖아요. 화학설비입니다. 반응기, 혼합조 등의 화학물질 반응 혼합장치, 화학설비죠. 펌프 압축기 등의 화학물질 이속이나 압축설비 이런 것도 기계잖아요. 근데 온도, 압력, 유량을 지시 기록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부속 설비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반응기를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 반응기를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요. 1회분씩 반응시켜요. 그죠? 1회분 끝내고 또 2회분 하고 회분식. 반회분식은 재료를 반 집어넣어서 끝내고 또 반을 넣는 겁니다. 연속식은 연속해서 재료를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죠? 아닌 건 4번의 관형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자, 물과 반응하여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이 가장 낮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물과 반응하는 건 대부분 금수성이겠죠. 그죠? 금수성 물질인데요. 자, 카카나마, 알아철. 그죠? 요까지가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 잘 발생시키고요. 뒤에 거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의 구리. 구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85번.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불이 나는 게 연소잖아요. 발열량이 커야 불이 붙기 쉽죠. 점화했을 때 점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죠? 불 붙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야 불 붙기 쉬워요. 점화 에너지는 불 붙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틀립니다. 산소와 진화력이 커야 산소랑 반응을 잘해서 불이 잘 나죠. 입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불 붙기 쉽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6번입니다. 다음 중 열 교환기 보수에 있어서 일상 점검과 정기적 개방 점검 항목으로 구분할 때요. 일상 점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열 교환기 뿐만 아니라 보통 기계의 일상적인 점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열화되었는지, 도장의 열화, 용접부가 누출되지 않는지, 볼트가 풀리지 않는지, 보온재나 보냉재 상태 이런 걸 일상적으로 점검합니다. 도장의 노후, 보온재, 보냉재, 기초 볼트 체결은 맞죠? 오염의 상황이 아니다. 그죠? 87번 중요한 내용이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헥산이 1% 공기 중부피네요. 메탄 2%, 에틸렌 2%고요. 공기가 95%가 있습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 값을 계산하라 했는데요. 헥산과 메탈과 에틸렌의 폭발 한계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L분의 100짜리는 비우라 그랬습니다. 헥산의 한계 1.1이고요. 헥산의 부피는 1입니다. 플러스 메탄의 한계 5.0입니다. 메탄의 부피는 2죠. 플러스 에틸렌은 2.7이 한계인데요. 현재 부피는 2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 더한 게 여기로 가야 돼요. 그죠? 1 플러스 2 플러스 2. 현재는 100% 아니잖아요. 그럼 L은 하면 1 플러스 1.1이죠. 그죠? 1.1분의 1 플러스 5.0분의 2 플러스 2.7분의 2.
요거 분해, 요거 된다 그랬죠?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5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2.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공기는 한계가 없다는 건 이건 폭발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제외하고 그저 100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요 문제 주의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8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 CO2 소화기입니다. 그죠?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액체로 저장할 경우 자체 압력으로 방사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요, 흔들면 출렁거려요.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올 때 이제 기체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요. 기화 상태에서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그랬는데요. CO2는 부식의 염료가 없어서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저장에 의한 변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저장이 용이합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급성 독성 물질에 관한 기준의 일부입니다. A, B에 알맞은 수치를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G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 요걸 줄이면 LD50 경구지입니다. 그죠? 약을 입으로 먹을 때는요, 얼마였습니까? 300mg/kg 이하인 것이 급성 독성 물질이죠. 쥐나 토끼에 대한 경피, 피부에 바릅니다. 그죠? 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이죠. 기호로 나타내면 LD50 경피 토끼나 쥐입니다. 피부에 바를 때 얼마였습니까? 1000mg/kg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그 이외에도 있었죠. 그죠? 자, 쥐에 대한 4시간 흡입 실험합니다. 이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농도죠. 그래서 LD가 아니라 LC 농도였습니다. 50이죠. G 4시간 흡입인데요. 자, 가스는 2500ppm 이하입니다. 증기는 10mg/L 이하, 분진 미스트는 1이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0번입니다.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불활성 첨가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마그네슘은요, 자체가 분진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를 넣는 건 안 되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불에 탄다는 거죠. 독성이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요, 산소, 이렇게 수소,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건 독성이 거의 강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수소나 프로판은 가연성 가스는 맞죠. 폭발 등급 3등급의 1등급이죠. 이거는 가연성이 아니에요. 조연성, 불이 붙도록 도와주는 가스입니다. 자, 근데 일산화탄소 CO는 가연성이면서 연탄가스 중독시키죠. 독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91번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92번 넘어갑니다.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필기에 자주 나오죠. 그죠? 자, 황인은 물 속에 저장한다. 맞죠? 나트륨 석유 속에 저장한다. 칼륨은 석유 속에 저장. 요 나트륨, 칼륨, 금수성이 있죠. 물하고 만나면 반응하기 때문에요. 석유 속에 저장하고, 황인은 공기 중에 두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물 속에 저장합니다. 리튬도 금수송이죠. 근데 물 속에 저장하면 안 되죠. 그죠?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93번도 중요하네요.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인화성, 가연성 같은 말인데요. 최근 들어 산안법에는 인화성 가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자, 인화성 가스 볼게요. 일단은 수소는 폭발 3등급 가스. 2등급의 에틸렌, 그죠? 3등급이고요. 수소 아세틸렌, 애매한 에틸렌 2등급, 그죠? 메에프로브 1등급 그랬죠? 아닌 건 4번 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해설 보시고요.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4번, 자연발화 방지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발화는 뭐 없이도 불 붙는 거죠?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체적인 열 때문에, 열의 축적으로 불이 나는 게 자연 발화입니다. 직접 인화할 수 있는 불꽃과 같은 점화원만 제거하면 된다. 점화원 없이도 불 붙는데 점화원을 제거하는 건 좋지가 못된다. 그죠? 답은 1번이죠. 저장소 주위 온도 낮게 하고요. 습기가 많은 곳은 저장하지 않고요. 통풍이나 저장법을 고려해서 열의 축적을 방지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중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폭발이나 화재나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가스가 혹시나 누출되지 않는가 봐야 되고요. 가스 누출이 의심될 때,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을 때, 장시간 작업을 계속할 때인데요. 이때는 얼마마다인가 하면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보면 매일 작업 시작 전 가스 누출 의심될 때, 장시간 작업할 때는 8시간 아니라 몇 시간이었습니까? 4시간마다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96번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밀폐된 용기 안에서 폭발할 때 최대 폭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폭발하는 압력에는요. 아무래도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초기 온도가 높을수록, 초기 압력이 클수록 폭발할 때 압력이 크겠죠. 근데 흘러가는 유속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7번. 물이 관속을 흐를 때 유동하는 물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되어서 배관을 부식시키는 현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배관이 있어요. 100% 물이 꽉 차서 흘러갈 때는 빈 공간이 없는데요. 공동이 있죠.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이때 물을 빠르게 흘러보내거나 위에서 쏟아지게 하거나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물 속에서 산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O2죠. 그죠? 산소가 나와요. 이 산소가 배관을 자꾸 녹슬게 만들어요. 부식시켜요. 이 현상을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생긴다. 그죠? 공동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발생된 증기가 배관을 부식시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요거는 빨간 거 한 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수격작용하고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8번 중요합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메탄이 공기 중에서 자, 연소될 때의 이론 혼합비 또는 화학 양론 조성,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세 가지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몇 볼륨 퍼센트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일단 메탄의 분자식이 안 주어졌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매에 프로브 할 때 탄소가 하나죠. 수소는요. 탄소 개수의 2를 곱하면 2죠. 거기다 2개를 더하면 4예요. CH4가 메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완전 연소 조성 농도 공식은요. CST는 뭐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1 플러스 4.773 곱하기 뭐였죠? 탄소 플러스 4분의 수소. 그죠? 분의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4.773 곱하기 자, CH4에서 탄소는 하나잖아요. 1 플러스 4분의 수소가 4개잖아요. 그죠? 분의 100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요. 현재 답은 9.5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계산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파란색 별표 한 개 붙이겠습니다. 고압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할 때 고압 환경의 대표적인 게 물속에서 작업하는 잠암, 잠수가 되겠다. 그죠? 잠암병이나 잠수병이 걸리는데요. 다음 중 어떤 물질에 의한 중독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급격한 감압. 물속에서 급격하게 올라올 때 압력이 줄어들어요. 감압을 할 때 혈액 속에 있는 질소가 기포를 형성해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게 자만병, 잠수병인데요. 자, 요때는 질소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삼각형 하겠습니다. 해설이 달려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실 분들은 해설을 보시고 차분히 계산해 보시고요. 나는 도저히 계산이 너무 시간 걸리겠다 하시면 과감히 넘어가서 잘할 수 있는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설안전기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거푸집, 동발이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계구부 상부에 동발이를 설치할 때는 상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동발이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철선 안 되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전용 철물이 있어요. 요거 전용해서 요 용도로 써야 되는 철물이죠. 철선 너무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거푸집이 고면일 때는 떠올라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러면 거꾸로 이렇게 떠오르거나 부상할 수 있죠. 그래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2번 문제가 밑에 있네요. 자, 타워 크레인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선정할 때는요, 일단은 얼마만큼 물건을 들어 올리는지 인양 능력, 작업할 수 있는 반경이 어디까지인가, 높이가 어디까지인가 중요하죠. 모양은 별 필요 없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3번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지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난간은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죠.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4번이 되겠습니다. 달 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계수, 그죠? 건설은 숫자만 잘 외워도 점수 잘 나온다라고 말했죠. 자, 달 비계에서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은, 달비계는요, 와이로프로 작업 발판 매달아서 사람이 타고 고층 건물 청소할 때 쓰죠. 사람 기준이라서 안전계수 10 이상입니다. 자, 체인이나 훅은 강제기 때문에 5 이상이고요. 달기강대와 달비계 하부 상부, 매다는 상하부 지점이 강제는 2.5, 목재는 5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달기 체인 5죠. 달기강대와의 상하부인데요. 목재일 때는 5 이상 돼야죠. 와이로프는 10 이상, 강선 10 이상, 이게 맞네요.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05번 중요하다. 그죠? 달비계 구조에서 달비계 작업 발판의 폭은, 자,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 발판은 40cm 이상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6번입니다. 건설업 중 교량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그죠? 자, 첫 번째 지상의 높이입니다. 그죠? 지상 높이는 31m. 연면적이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요. 연면적이 좁은 건 5,000m 제곱 이상의 사람 많은 시설이다. 문화, 집회시설 등의 건설이었습니다. 연면적이 좁은 거죠.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용접을 하는 설비공사, 단열재가 불붙는다. 설비공사나 단열공사 그랬고요.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죠. 교량을 떠받치는 다리 기둥을 이상하게 그렸네요. 자, 이렇게 기둥과 기둥 간의 간격입니다. 그죠? 50m 이상인 교량이고요. 터널 다 들어갑니다.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공사고요. 땅을 파는 굴착은 10m 이상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는 교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이죠. 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입니다. 구축물이 풍압, 지진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구축물이 풍압이나 지진에 의하여 붕괴나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칙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이거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서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 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좋다, 그죠? 건립 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목은 제거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지장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사용 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보수를 철저히 하고요. 기계에 부착된 앵커 등의 고정장치, 기초구조를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9번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높이 5m 이상인 콘크리트 교량에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높이가 5m 이상 되는 다리입니다. 그죠? 첫 번째,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좋습니다. 재료나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달줄, 달포대 사용을 금한다가 아니죠. 달줄, 달포대를 사용한다 해야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할 때 부재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요. 그죠? 인양용 로프는 부재 2군데 이상. 자, 이렇게 만약에 재료를 크레인으로 올린다면 이렇게 해야 줄거리 되죠. 2군데 이상을 결속하여 인양하고요.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거리 로프 해제해서 안 됩니다. 자재나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출입금지 구역 설정, 그죠? 자재나 가설시설의 좌굴,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제 부착, 좋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0번입니다. 일반 건설공사 갑입니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렇게 어중간한 공사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안전관리비 계산할 때요. 대상액 곱하기 비율에다가 어중간한 거는 기초액을 더해준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묻고 있는 건 비율하고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반 건설공사 갑이다 그랬죠. 자, 2.93% 5억 원 미만입니다. 중간은요, 1.86에 기초액이 5349천 원이고요. 50억 원 이상이 1.97, 보건관리자가 2.15입니다. 자, 건설공사 갑하고 을하고 두 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현재는 1.86% 534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번 문제입니다. 중량물을 운반할 때 바른 자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린다. 틀렸죠. 그죠? 허리는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보다는 팔, 다리, 복부 근력을 이용하고요. 허리는 늘 곧게 펴고 가급적 구부리거나 비틀지 않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중량은 보통 체중의 60% 그랬는데요. 틀렸습니다. 그죠? 자, 중량물의 취급에서 수작업으로 물건을 취급할 때 남자는 체중의 40% 이하, 여자는 24% 이하가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자, 물건은 최대한 몸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서 들어야 됩니다. 긴 물건은 앞쪽을 높게 해요. 그래서 긴 철근은 앞쪽을 어깨에 메고 뒤쪽을 땅에 끌고 간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 추락 방지용 방만행의 그물코 크기가 10cm면서 신품이면서 매듭이 있는 매듭 방망일 때 인장 강도는 얼마 이상입니까? 필기 단골입니다. 그죠? 자, 신품입니다. 10cm며 매듭 없으면 240, 매듭은 200.
5cm 매듭은 110입니다. 패기는 10cm면서 매듭 없는 거 150, 매듭은 135, 5cm 매듭은 60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13번. 다음 중 방망에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조사명과 제조년월, 제조를 나타내고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일 때 방망의 강도를 표기하죠. 신축성 아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4번.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 쓰는 거 좋죠. 지상 높이 4층 이하, 12m 이하 건축물 해체 조립에 사용하는 건 강관이 아니라 통나무 비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교차가세로 보강하고요. 외줄, 쌍줄, 돌출 비계에 대해서 벽이음, 버팀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참고를 꼭 다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5번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고정되어 있는 사다리식 통로, 그죠? 제가 물탱크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은 몇 도다? 90도다 그랬고요. 들고 이동하는 건 몇 도다? 75도 이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정식 90도가 됩니다. 창고의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6번입니다. 필기에 굉장히 단골로 나오죠. 부두나 암벽 등의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합니다. 폭은 최소 얼마 이상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두나 암벽의 통로의 폭은 90cm 이상,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7번. 건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의 조도 그랬습니다. 초정밀 작업은 750 룩스 이상, 정밀은 300 이상, 보통 150, 기타는 75 룩스 이상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틀린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문제입니다. 승강기에 강선의 과다 감기를 방지합니다. 와이로프가 너무 과도하게 감기는 걸 방지하는 건 권과 방지 장치다. 그죠? 자,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요. 간격을 0.25m 띄웁니다. 직동식에서는 0.05m 이상 띄우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19번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그죠? 거의 유사했죠. 일단은 버팀대를 땅속에 박을게요. 어떻게, 박았을 때 어떻게 하자? 꽉 박혔나 보자. 첫 번째 기납을 받습니다. 그죠? 버팀대 기납의 정도입니다. 여기다 벽체를 이렇게 접속했다. 그죠? 접속했는 부분이 튼튼한가 확인해야 됩니다.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가 됩니다. 사용했는 재료에 손상이나 변형이나 탈락이나 부식이 없어야 됩니다.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건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았나? 침하의 정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1번의 경보장치 작동 상태는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0번 중요한 내용이네요. 빨간 거 별표 2개 붙일게요. 사질 집안이네요. 굴착을 합니다. 굴착부와 지하 수위 차이 때문에, 물 때문에요. 수도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서 흙막이벽 근입 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른다. 흙을 굴착하고요. 여기는 흙이 쌓여 있는데 굴착한 부분에 자꾸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흙이 넘어오지 말라고 흙막이 벽을 냈는데요. 결국은 물하고 모래가 함께 섞여서 그저 올라와서 다시 불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질 집안에서 지하 수위 차에 의하여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은 보일링 현상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히빙 현상하고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처음 보는 문제, 파란색 별표들 다시 체크하시고요.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문제도 다시 체크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